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을 겨냥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주장은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대가 어느 부대냐가 관심을 끌었는데 그 실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707 특임대가 체포자 아니었느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 별도의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대기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었다. 네, 예. 어느 부대인데요? 그럼 707이 아니면 어디라는 겁니까?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인데 네. 예전에 보면 HID라고 북파공작원 기억하시죠?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그 부대. 예, 예. 예. 그런 유사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최정예화돼 있고 HID 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하죠. 이 부대는 북한 전시라든가 이럴 때 북한에 들어간다든가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이러한 부대 요원들을 그것도 각 부대별로 건재 단위가 아니라 최정예 요원들을 한 5명씩 차출을 해서 부대별로? 한 20명 규모를 대기를 서울 모처에 시켜놨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요. HID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확실히 확인된 지금 정보 맞습니까? 의원님? 아주 믿을 만한 데서 제가 받은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을 뿐만 확인까지 하신 겁니까? 여러 계통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100% 팩트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100%까지는 몰라도 예. 실제 그 해당 그 정보사에 관여한 고급 해당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였고요.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의도 가까이까지 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 이 요원들은 한 20명여 명이 이제 그 정보부대 서울 모처에 있는 정보부대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었고 서울 모처 부대에 대기하고 있었다. 네, 네. 그럼 금방이었겠네요. 만약 네, 출동을 그렇죠. 했다면.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707 특임단이나 일공수가 일단 투입이 됐잖아요. 국회에. 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한 다음에 그러면 이 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그 시나리오였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그렇게보다는 예를 들어서 707이나 이런 요원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기 하는 거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 뭐 10명 체포 명단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네. 빠져나갔거나 빠져나가서 숨어 있을 경우 예. 그 투입이 돼서 예. 그 반대 세력들을 체포해오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확률이 많죠. 그럼 혹시 명령 개통도 확인이 됐나요? 다시 말해서 그럼 이 HID에게 그 출동 대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사령관으로 저는 보입니다. 정보사령관이 했다? 예, 예. 정보사령관하고 정보사의 핵심 대령급 2명이 이런 TF를 주로 관여했다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보사령관 그 밑에 대령 2명, 네, 이 네. 대령 2명이 어떤 실무 진행을 하면서 출동 대기 명령을 그러니까 직접 하달을 했고, 네. 그러면 정보사령관한테 얘기한 사람은 역시 김용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김용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것은 정보사령관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 투입될 예정이었다면 투입을 해서 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할 것이든 혹시 그러니까 저기 행동 지침까지 혹시 하달이 됐다라는 겁니까? 그까지는 본인들은 예. 대기 명령해서 가서 대기를 했고 네. 뭐 요인 체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임무는 받지 않고 대기만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것이 6시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비상계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출동을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국회가 점령돼서 이 비상계엄이 계속된다면은 예. 그날 12월 4일 아침부터는 투입을 해서 요인들을 체포해 왔을겠죠. 의원님 사성 장군 출신이시잖아요. 네. HID를 투입한다는 걸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사실 며칠 전에 모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서 예. 에이 그거 말이 되냐, 말이 이게. 되냐 예. 그거는 북파 공작원 이런 데는 전혀 이런 거 아니다. 예.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좀 그래도 좀 석연찮아서 확인 작업을 했는데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믿을 만한 데로부터 아주 핵심적인 제보를 받게 된 거죠. 아니 이 지금 내용에 따르면 한마디로 물불 안 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제 그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이제 서버실 들어갔던 군인, 이 군인이 그 정보사 대령인 걸로 확인이 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역시 정보사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말고 정보사까지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초에 세계사령부만 주목을 했는데 예. 정보사도 이번에 깊게 연루가 됐고 예. 제보에 의하면 정보사령관 밑에 이런 TF를 구성을 했었고 그 구성 중에 아마 한 팀들이 이제 저리 간 것 같고 세포조 말고 뭐 중앙선관위에는 네네. 다른 TF 밑에 있는 다른 조직이 갔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세포조는 또 별도고. TF라고는 것은 계엄을 준비하는 TF를 말씀하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사령관은 도대체 누구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보사령관은 사실 그 위에 상관은 합참정보본부장이 상관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지휘계통을 뛰어넘어서 점조직으로 이것이 지휘가 됐을 걸로 보여요. 사선이 움직였다는 결국은 네, 사조직 그렇죠. 사조직이 움직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단 그 HID 불의 지휘관들도 예. 경유하지 않고 바로 그 밑에 뭐 중령급이나 팀들에게 마루에서 소집하라 해서 예. 그 밑에서도 되게 혼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점조직으로 예. 비밀리에 그 지휘계통을 좀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그 7월인가요? 네. 이른바 그 블랙 요원 네. 정보 그러니까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네. 정보산이었습니까? 네. 그럼 혹시 지금 정보사가 이렇게 또 깊이 연루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때 불행요원해서 정보사가 엄청나게 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보망들이. 예.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보직 해임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가을 인사에도 유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아해했는데 아마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를 엄밀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그래서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 요원들이 10월 30일 날 인원을 뽑기 시작했더라고요. 준비를 그때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각 부대별로 한 5명 정도 정예 요원을 HID 중에서도 최정예. 최정예를 좀 뽑아서 추천해 달라라고 해서 그냥 어떤 뭐 특수임무를 하는갑다 하고 추천을 했는데 11월 7일경에 정보사령관이 또 전화를 해서 그 인원들 한 휴가를 좀 제한해라. 그래요? 예, 11월 그때 11월 7일에서 한 14일까지 그 인원들은 휴가를 좀 제한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도 뭔가 꾸미려고 했는데 그 상태부터 이미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미 명단 리스트는 그러니까. 갖고 여차하면은 활용을 하려고. 네. 지금 정보사령관에 대한 인사조치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어저께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보직 해임이 됐다라고 뉴스 밤늦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 대령급 투입된 인원이 정보사 요원이라 해서 바로 보직 해임 시킨 걸로 뉴스를 봤습니다. 일단 HID라는 것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고 네. 더 나아가서 도대체 그러니까 계엄을 작당 모의했던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도 이러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의 국간했고 했는데 실제 정보사까지 이렇게 깊게 연루된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좀 추가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